콕항 지옥의 4대 요녀 사건, 치명적인 미화, 숨겨진 공포. 4명의 놀랍고도 화려한 미녀들. 그러나 그들 뒤에는 잔혹함과 냉혹함이 숨겨져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경을 넘나드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지하 장기 밀매 시장은 모두 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끝까지 지켜보시고 더 흥미로운 범죄 이야기를 위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23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는 콕강 4대 가문 중 한 명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바이잉나는 한때 중국 미얀마 국경에서 유명한 자선가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바이잉나는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사고는 단순한 연출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중국 공안부의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10대 국경 간 사기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바이잉난이 천사에서 악마로 추락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인신매매, 사기, 장기 밀매가 미얀마 북부 4대 미녀라는 이름 뒤에서 어두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바이잉난이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강력한 가문과 영향력 있는 아버지 바이소우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바이소우청은 원래 미얀마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악명 높은 인물, 펑지아성의 충성스러운 보디가드였다. 그는 중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조직을 떠난 후 펑지아성은 마약 밀매에 손을 대며 빠르게 세력을 키웠다. 막대한 자금력과 야망을 가진 그는 자신의 군대를 창설하고 콕강을 점령하여 미얀마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자치왕국으로 만들었다. 콕강은 약 2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중국 윈난성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미얀마 샨주의 제일 특구입니다. 험준한 지형과 다양한 소수민족이 뒤섞인 콕강은 북부 미얀마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 되었다. 이미 내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얀마 정부는 이곳의 무장 세력을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결국 펑지아성이 콕강을 장악하자 미얀마 중앙정부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마약 밀매만은 하지 말 것. 이는 인접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펑지아성은 이에 동의했고 더 이상 마약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콕강의 수도 라오가이를 빠르게 도박의 천국으로 변모시켰다. 불과 몇 년 만에 펑지아성의 카지노 제국은 번창했다. 그는 불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콕강 연합군이라는 자체의 무장 세력을 형성하여 콕강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펑지아성의 통치 아래 불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다. 과거 마약 밀매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들은 옛 시절을 그리워했다. 당시 펑지아성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의 부하들에게 돌아가는 목만으로도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카지노 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펑지아성 가문에 집중되었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는 겨우 남은 찌꺼기만 돌아갔다. 이 점점 커지는 불만은 결국 배신의 불씨가 되었다. 펑지아성의 최측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이소우청, 응우엔 트리우년, 그리고 리우꺼티였다. 그 중에서도 바이잉난의 아버지 바이소우청은 1960년대부터 펑지아성을 따라온 인물로 콕강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존재로 평가받았다. 그는 무술에 능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탐욕과 불만이 바이소우청을 미얀마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하도록 만들었다. 미얀마 정부는 오랫동안 콕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치권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었다. 2009년 8월 8일 새벽 미얀마 군대가 갑작스럽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콕강은 불길에 휩싸였다. 펑지아성은 기습 공격에 완전히 허를 찔렸고 급히 방어 태세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가족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
바이소우청과 다른 지휘관들의 군대 대부분은 이미 비밀리에 항복한 상태였다.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 배신당한 펑지 아성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이는 88 사건으로 불리며 콕강의 자치권이 완전히 끝나는 계기가 되었다. 펑지 아성은 가족과 7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국으로 도피한 뒤 다시 북부 미얀마로 돌아가 수년에 걸친 게릴라전을 벌였다. 이 성공적인 쿠데타로 인해 콕강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4명의 새로운 거물이 등장했다. 바이소우청은 미얀마 정부에 의해 콕강 자치구의 주석으로 임명되었으며 응후엔 트리우년, 리우커티, 그리고 미얀마 정부를 비밀리에 지원하던 리우정탕과 함께 권력을 나눠 가졌다. 그들은 카지노, 광산, 성매매 산업까지 장악하며 모든 수익성 높은 사업을 통제했다. 새로운 권력자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들의 후손들도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이소우청의 6자녀 2아들과 4딸 중 바이잉난 둘째 언니라는 별명, 은 특히 아름다운 외모와 미얀마 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곧 바이 가문의 얼굴이 되었다. 콕강은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군벌 지도자들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콕강이 여러 세력의 군침을 흘리는 목표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쥔 권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바이잉나는 가문의 이미지를 다듬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지닌 자선가라는 완벽한 가면을 능숙하게 만들어냈다. 그녀는 단순한 생일 선물 비용으로만 35만 위안을 들여 콕강의 한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돕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언론을 도배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이 가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MKK 텔레비전이었다. MKK는 그녀에게 자선의 여신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바이잉난의 자애롭고 덕망 있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고히 각인시켰다. 자선 활동 외에도 바이 가문은 바이성 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운영하며 건설부터 기술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벌였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서 바이성 그룹은 불법적인 사업 카지노, 성매매 등을 운영하며 가문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범죄 조직에 불과했다. 바이잉나는 바이성 그룹의 경영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자신이 직접 설립한 바이링 기업의 회장이기도 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도박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2019년 미얀마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를 허용한 이후 이 나라는 사기 조직과 온라인 도박 산업의 천국이 되었다.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에서 강력한 범죄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P2P 대출 플랫폼과 사기 웹사이트들이 법이 허술한 미얀마로 본거지를 옮겼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콕강의 4가문은 빠르게 대규모 사기 단지를 조성했다. 초기에는 현지 주민들이 주된 노동력이었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인력이 부족해지자 바이잉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바로 온라인 채용이었다. 그녀는 감미롭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영상을 찍어 콕강을 기회의 땅으로 포장하며 바이성 그룹과 신생 바이링 기업에서 제공하는 초고액 연봉을 강조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그녀의 정교한 함정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바이성 그룹의 미래 전략을 강조하며 단 몇 달 만에 평생 모을 돈을 벌 수 있다고 장담했다. 달콤한 약속에 홀린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국경 검문소를 피해 험난한 산길을 따라 불법적으로 콕강으로 넘어갔다. 그들을 안내한 것은 이미 콕강에 정착한 동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콕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동포들에게 넘겨진 그들은 즉시 무장 조직에 인계되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은 차에 태워졌고 바이 가문이 장악한 사기센터 중 하나인 상성기술단지로 이송되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상성기술 단지는 사실상 교묘하게 위장된 감옥이었다. 건물에 들어서면 피해자들은 사전 작성된 사기 대본이 담긴 두꺼운 서류를 받았다. 그곳에서 차가운 목소리의 남자가 선언했다. 이게 내 일이야. 지금 당장 시작해. 거부하면 500위안 벌금이다. 일하기 싫으면 가족에게 몸값 20만 위안을 내라고 해. 신입 직원들을 길들이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1층 징벌 구역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물통, 전기 충격봉, 채찍, 몽둥이가 위협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감도는 1층과 달리 2층은 본격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방에 갇혀 컴퓨터와 전화기를 붙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들 중 다수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며 일부는 책상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실제로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속아서 콧강에 온 뒤 강제 노동에 동원된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살인적인 근무 일정에 시달렸으며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기센터로 팔려가거나 지하 감옥에서 처벌을 받았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명령을 거부한 자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 죽음뿐이었다. 가족이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강제로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고 불법 장기 이식 산업의 생체 장기 공급원이 되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바이 잉난 외에도 콧강 4대 미녀 중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웨이롱이었다. 그녀는 88 사건 이후 콧강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된 웨이차 오렌의 딸이었다. 바이 소우청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웨이차 오렌은 콧강의 국경 방위대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무장 세력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다른 가문들은 공식적인 군대가 아닌 용병 조직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웨이차오렌의 국경 방위대는 미얀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군대였다. 이는 미얀마 정부의 분할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 소우청이 콧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웨이롱은 바이 잉남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평을 자주 들었으며 두 사람은 콧강에서 최강의 권력 듀오를 형성했다. 바이 잉난이 지적이고 교양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한 반면 웨이롱은 화려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을 자랑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공개했고 동시에 가문의 기업인 헨리그룹을 적극 홍보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헨리그룹은 사실상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웨이롱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부를 갈망하는 이들의 탐욕과 착각을 이용했다. 그녀는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며 노래와 춤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매력적인 젊은 인플루언서들, 일명 핫걸과 핫보이로 구성된 화려한 팀을 이끌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며 콧강을 기회의 땅으로 포장하고 헨리그룹이 월 수만 위안의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고 선전했다. 이 전략은 특히 부유한 후원자를 찾거나 빠른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콧강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화려한 꿈은 산산조각 났고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헨리그룹이 실제로 채용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단순 청소나 서빙 같은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으며 월급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매력적인 여성들은 헨리가 운영하는 매음굴로 보내지거나 가짜 인플루언서로 변신해 사기 행위를 지속하도록 강요받았다. 순진한 젊은 남성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돈을 가져온 사람들은 카지노로 유인되어 모든 돈을 빼앗겼다. 이후 그들은 사기 조직에 강제로 투입되었으며 엄격한 실적 할당을 받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범죄 조직에 팔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장기 적출센터로 보내졌다. 웨이롱과 바이잉란이 벌인 이러한 잔혹한 범죄는 그들을 미얀마 북부 최악의 장기 밀매 듀오로 악명 높게 만들었다. 그들의 행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SP 수수께끼처럼 사라졌고
결국 불법 장기 밀매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다. 바이잉란과 웨이롱 외에도 미얀마 북부 아뭇가에서 악명 높은 또 다른 인물은 추셴마이였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모를 가졌지만 그녀의 요정 같은 이름과는 달리 잔인하고 치명적인 판무 파탈이었다. 바이잉란과 웨이롱과는 달리 추셴마이는 콕강의 4대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국 윈난성 출신이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그녀는 미얀마 와주 군벌 지도자의 아들 바오출롱과 결혼하면서 신분 상승을 이뤘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콕강 남쪽에 위치한 와주는 또 하나의 자치지역으로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중 하나인 바오여 우샹이 통치하고 있었다. 바오여 우샹은 약 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3만 명의 정예 병력을 보유한 군대를 지휘하여 오늘날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주의 왕으로 불리는 바오여 우샹은 사기 조직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며 조카 바오출롱 추셴마이의 남편에게 사기센터 운영에 대한 정권을 부여했다. 강력한 남편 가문의 지원과 자신의 화려한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이용해 추셴마이는 와주의 사기 산업의 여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뷰티 목걸이, 명품 핸드백과 슈퍼카, 초호화 저택을 자랑하며 자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단순한 물질적 과실을 넘어서 그녀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연출하며 꿈같은 삶을 판매했다. 그녀는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여왕처럼 사는 길이라고 여성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와 달콤한 말들은 중국에서 미얀마 로맨스라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만들었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미얀마 재벌과의 결혼을 꿈꾸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4명의 마녀 중 한 명인 밍전은 밍쉐창의 손녀였다. 그녀는 다른 3명처럼 눈에 띄는 미모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잔혹함, 교활함, 그리고 냉혹한 계략 덕분에 콕강 아뭇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밍 가문은 콕강의 4대 가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밍쉐창은 지역 내 사기 산업을 완전히 장악한 절대적인 왕이었다. 그의 가문은 콕강을 초국가적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밍전전은 2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리더십과 잔혹함을 보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밍 가문의 사기 사업은 2배로 확대되었고 이는 밍전전을 4명의 마녀 중 최상위로 끌어올렸다. 2021년 밍 가문의 장손인 밍꼬안이 승마 사고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밍전전은 상하이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그녀는 즉시 콕강으로 소환되어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았으며 지역 최대 사기센터 중 하나인 워룽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밍전전은 범죄의 범위를 아시아 피해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들까지 타깃으로 삼으며 콕강을 글로벌 사이버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녀의 범죄 행각은 암호명 1020 사건에서 중국의 비밀경찰 4명을 학살하도록 명령하며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녀의 공포 통치는 결국 끝을 맞이했다. 2024년 11월 말 밍전은 체포되었으며 4명의 마녀 중 법의 심판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바이잉란, 웨이롱, 추셴마이, 그리고 밍전 미얀마 북부의 4명의 마녀. 숨막히는 미모를 가진 4명의 여성. 그러나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냉혈한 잔혹함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매력과 기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수천 명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콕강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모와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강렬한 교훈이 된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그 아래 도살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밍전전의 체포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미얀마 북부에서의 범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길고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남은 3명이 언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그들의 행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 2024년 10월 펑지아성의 후손들이
복수를 위해 이끄는 콕강 연합군. 이 콕강을 공격한 이후 대형 소형 사기 조직들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콕강의 4대 가문 또한 흩어졌으며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력을 분산시켰다. 미얀마군은 중국 미얀마 국경 일대에서 사기 조직과 연루된 용의자 약 3만 명을 체포했으며 일부는 이미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렇게 해서 콕강 암흑가의 4대 미녀 사건은 막을 내렸다. 당신은 이 이른바 명문가의 상속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자.